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끊어내고 싶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미안함에 익숙함에 끊어내지 못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꼭 들어주시면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구나 하고요. 어떤 이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고, 어떤 이는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짐에 관한 것입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양용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끊어낼 인연은 끊어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유교 사상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 인연을 끊으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평온을 향한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정양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 보았으면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얼마 전 옛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연락이었지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니까요. 하지만 금방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와의 만남은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이 대부분이었고 제 이야기는 거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면 어김없이 무언가를 부탁하곤 했지요. 돈을 빌려달라거나 누군가를 소개해달라거나 어떤 일을 도와달라거나 처음 몇 번은 도와줬습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그 도움은 늘 당연하게 여겨졌고 감사 인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만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랜 인연이니까, 친구니까, 정을 끊으면 안 되니까 하는 생각들이 저를 붙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제 얼굴을 거울에서 봤습니다. 제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저를 지치게 하고 무겁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까지 만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책장을 뒤적이다가 정양용 선생님의 글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끊어낼 인연은 끊어라. 그 문장이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정양용 선생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였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이론만 연구하신 게 아니라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가셔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셨지요.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으신 것이 바로 관계의 본질이었습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멈추게 한다는 것을요. 선생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이로운 것이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 한쪽만 상처받고 한쪽만 위로받는 관계는 진정한 인연이 아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조건적인 희생과 인내가 미덕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옳은 일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진짜 관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웃 관계 등등. 그 중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관계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저를 비교하고 평가했습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같은 말들이었죠. 어떤 사람은 제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늦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깟 것도 못해주니? 하며 서운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를 이용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일이 끝나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저는 늘 불안했고 지쳤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친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어.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혹시 상처를 줄까봐, 혹시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였다면, 진짜 인연이었다면 제 솔직한 마음을 이해해줬을 거라는 걸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서로의 길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억지로 함께 가려고 하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서로를 위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노력을 폄하하는 사람, 여러분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그 관계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끊어낼 인연은 용기를 내서 끊으라고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평온을 찾는 길이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시간은 유한하다는 걸요. 하루하루가 선물이고 매 순간이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억지로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많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유명하지요. 그 편지들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관계의 질에 대해 고민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되 나쁜 친구는 멀리하라. 좋은 친구는 너를 바른 길로 이끌지만 나쁜 친구는 너를 그르친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저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 나눠봅니다. 첫째,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편안한가? 둘째, 이 사람은 나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가? 셋째, 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는가? 넷째, 이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가? 다섯째, 이 사람과의 만남 후 나는 기분이 좋은가? 이 질문들의 대부분 아니오라고 답이 나온다면 그 관계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더 어렵지요. 정이 깊고 추억이 많고 함께한 시간이 많을수록 놓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정양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해도 현재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인연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관계가 지금은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한 친구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지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었습니다. 제 지인에게도 질투를 하고 시기를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분은 오랜 정 때문에 참았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세요. 그때서야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작 그럴 걸 그랬어요. 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유지할 관계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관계를 끊을 때의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하셨습니다. 갑자기 끊지 말고 천천히 멀어져라. 상대를 상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거리를 두어라. 만남을 줄이고 연락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흐려지게 하라. 이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으면 상대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거리를 두면 서로 적응할 시간이 생깁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이별 방식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써봤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임 자체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았기에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는 천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그 사람 옆에 앉지 않았고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연락도 점점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군요. 지금은 같은 모임에 있어도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지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나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이 두려워서 나쁜 관계도 붙들고 있습니다.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서 나쁜 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혼자 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늘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산책을 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신과 친해진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 저와 함께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은 서로 끌린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너를 찾아온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나쁜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그 빈자리에 좋은 관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관계들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저는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 혹시 내가 먼저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내가 먼저 실수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라. 이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관계 문제가 상대방 탓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상처만 받는 관계라면 그때는 과감하게 놓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 한 제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왔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옛 제자가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그 제자는 만날 때마다 돈을 빌렸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어렵다며 곧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니까 도와주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또 연락했습니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선생님은 깨달으셨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라는 걸요. 선생님은 용기를 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와의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홀가분해지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제자였다면 선생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약용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경계선입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을 긋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줄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없이 살다가 상처받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결국 관계도 깨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경계선을 분명히 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어려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저도 경계선을 긋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가 어색했습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했고 혹시 실망시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워. 나도 사정이 있어서 도와주기 힘들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경계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자정작용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한 관계, 복잡한 생각,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살아라.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입니다.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을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듯이 필요 없는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제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정리하고 관계도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비워질수록 오히려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니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가 더 선명해집니다. 복잡한 일들을 정리하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더욱 소중히 하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는 더 깊이 관계 맺어라.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건 나쁜 관계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고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관계, 우리에게 힘을 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그런 관계는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소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늘 저를 응원해 줍니다.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제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 친구는 제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받고 저도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줍니다.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정말 귀합니다. 이런 관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이런 인연은 끝까지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외로울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벗이라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항상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 만나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설령 몇 년을 만나지 못해도 다시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짜 인연의 힘입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관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늘 불안하게 하고, 늘 긴장하게 하고, 늘 지치게 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정작 진짜 나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나답게 살 수 없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감옥입니다. 저는 한때 어떤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애썼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지쳤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나답게 살겠다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숨통이 트였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거리를 두면 된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이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끊으면서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화내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미움도 일종의 연결입니다. 미워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이별은 미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우리는 서로 맞지 않았다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맞지 않았다고 함께 가기엔 길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빕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자기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진짜 놓아준 거구나 하고 느낍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보내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책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산책도 더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좋더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를 치유해 줍니다. 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런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남이 날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큰 자유를 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들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쁜 관계에 쓰던 에너지를 좋은 관계에 쓰게 되니까 좋은 관계들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는 쉬워지지만 함께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대로 하고 거리는 거리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되 미래는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요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용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미움이 사라집니다.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거리는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평생 학문을 연구하시면서도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천해야 한다.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용기 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무서웠고 혼자 남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딛었고 그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다 보니 어느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참고 견뎠을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불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다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도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약함도 알고 계셨고 사람의 강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포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생님은 명확한 원칙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되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소중히 하되 나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는 다르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의 후반부에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평온하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평온함에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걱정이 앞섰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니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 속도로 걸어갑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라. 너를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너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과 저를 성장시키는 일들과 저를 평온하게 하는 순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나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나요?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정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온 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내 삶이 평온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이 평온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들, 의미 없는 걱정들, 나쁜 관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저는 요즘 명상을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숨을 쉽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너무 평화롭습니다. 이런 순간을 더 자주 느끼고 싶어서 저는 제 삶을 계속 정리해 나갑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말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평온했고 부유하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은 그 시간을 후학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고 가족과 함께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했다고 합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담담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평생 추구하신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고 싶지 않나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쁜 관계를 끊고 좋은 관계를 키워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현재의 행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끊어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시간을 아끼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있어야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끊어낼 인연은 끊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평온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놓아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세요. 끊어야 할 인연이 있다면 이제는 놓아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을 위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끊어낼 인연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